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보석 안에 있는 내포물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석의 내포물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유색 보석하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하고의 구별은 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고시나이트, 무색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다이아몬드 외에도 무색 스톤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원소가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여러 개의 원소가 이루어져 있는 스톤에 대한 구별이라고 보셔야 돼요. 유색 보석하고 다이아몬드는 색으로 어떤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가 하나인지 여러 개가 합쳐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석 안에 있는 내포물은 이 보석이 천연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도 하고, 이 천연의 어떤 정벽 역할도 합니다. 정벽 특징이죠. 이 스톤은 항상 이러한 내포물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어떤 정벽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시겠지만, 다이아몬드는 안에 내포물이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비싸요. 그죠?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근데 천연은 안에 물론 영 많은 것보다는 몇 개 있는 거와 없는 거의 가격 차이는 그리 없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색 내포물의 어떤 가격은 크기와 색상이죠. 색상. 내포물에 어떤 관련된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석을 이렇게 딱 관찰하게 되는데, 표면에 있는 무언가는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하고 제가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포물은 그 보석이 천연인지 합성인지를 구분하는 역할도 하고, 그 보석의 정벽, 그 보석의 어떤 특징을 감별해 내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이제 보석용 현미경입니다. 보석용 현미경, 저반 렌즈, 눈에 댄다고 이제 저반 렌즈. 그다음 이제 여기에 큰 렌즈가 앞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우리가 대물 렌즈. 그다음 이쪽에 배율 조절기가 있어요. 배율 조절기. 1, 1.5, 2, 2.5, 3, 4까지 있네. 배, 3배, 3배, 4배 이렇게. 이게 이제 초점 조절기. 선명하게 맞춰야 되잖아. 그죠? 선명하게 맞춰야 돼. 초점을 맞춘다. 그럼 여기 이제 조리기.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 얘와 얘 간격이 있어요. 사람마다 눈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해서 이 안에 있는 보이는 면이 한 개의 원이 되게끔 일단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톤을 딱 넣으셔야 돼요. 스톤을 이렇게 딱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배율 조절기로 10배를 먼저 딱 관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인다. 근데 흐릿흐릿하게 보이면 이 초점 조절기로 표면을 먼저 선명하게 보이게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톤 자체가, 보석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잡으면 이쪽 부분과 가운데 있는 안쪽과 바깥에 있는 면이 동시에 같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처음에는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봐야 될 거는 내포잖아요. 그죠? 내포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표면에 초점을 잡고 나서 초점 조절기로 이 방향으로 약간 밀면 안으로 초점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처음에 이게 표면에 있는 것인지 안에 있는 것이 구별하기 한 이틀 걸립니다. 그죠? 근데 이틀 지나면 다 똑같아요. 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지만 안쪽이 더 선명하고 여기는 약간 흐릿하고 이쪽 흐릿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하게 됩니다. 파악을 하게 돼요. 여기서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데 하나 막고 있는 이걸 우리 암시아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시아 조명. 여기 위쪽에서 불 때리는 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두상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시아 조명은 내포물 관찰할 때 잘 보이게끔 하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켜져 있는. 근데 이 암시아 조명을 끄고 두상 조명을 관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투명도가 오인스톤. 어차피 밑에서 불 안 들어오니까. 그죠? 특수효과 스톤들 있잖아요. 오팔이나 진주나 캐치아이나 스타 효과. 이런 스톤들도 두상 조명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시아 조명 볼 때와 두상 조명 볼 때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현미경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현미경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내포물을 관찰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천연에서 나타나는 천연 보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내포물과 합성이나 인조에서 나타나는 내포물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포물 안에 천연에 일어나는 내포물도 적고 합성이나 인조에서 나타나는 내포물도 적으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 스톤은 천연 아니면 합성이나 인조인데 두 개 다 어떤 내포물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유의 깊게 해보셔야 되고, 용어가 보시면 천연석, 합성석, 그죠? 인조석, 하나 더, 회색인간, 모조석, 요런 단어가 있어요. 이제 이 개념을 보시면 천연석은 말 그 자체로 보석이 있는 산에 우리가 광상이라고 해야죠. 거기서 캐낸 거죠. 캐낸 거. 루비나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나 캐내서 만든 거. 자, 그러면 합성석은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이런 천연석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똑같이. 근데 단 한 가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석은 예를 들어서 루비면 합성 루비는 루비가 가지고 있는 외관이나 물리적 특성, 광학적 특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굴절률, 외관검사, 평광성 검사가 똑같아요. 단 한 가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포물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조석은 뭐냐면 천연석에는 이런 보석명이 없는데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 만든 것이죠. 큐빅,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이런 스톤들. 천연에는 이런 스톤 명이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이름을 하나 지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모조석은 뭐냐면 외관만 같아요. 다이아몬드의 모조석으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이아몬드의 외관은 어떤 거예요? 무색 투명하잖아요. 백수정 같은 거. 백수정은 무색 투명하거든요. 외관만 같은 명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천연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포물, 첫 번째, 무슨 색 내포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포물을 봤을 때 물도 아니고 말랑말랑한 밥풀떼기 같은 이런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어떤 내포물을 관찰했을 때 원도 아니고 일직선도 없고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어떤 칭하기 어려운 어떤 내포물, 이걸 우리가 무슨 색, 이게 무색이면 무색 내포물, 흑색이면 흑색 내포물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색 결정체라고 여러분들이 명칭을 적어야 되는 스톤이죠. 외관이 딱딱한 돌멩이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대. 외관이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흑색이면 흑색 결정체, 무색이면 무색 결정체, 외형이 일직선이 있는 경우 결정체라는 단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침상이라는 단어를 적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모양이면 바늘 핀과 같은 거. 이렇게 일직선. 침상은 짧고 길 수는 있지만 기역자나 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포물 검사를 했더니 핀과 같은 아주 일직선 날카로운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게 침상입니다. 여러분들 외관 검사에서 특수효과 캐치아이나 스타 효과를 나타낼 때 스톤의 이런 방향으로 침상이 많이 있다면 이 스톤의 침상의 직각 방향으로 캐치아이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침상이 또 이런 방향으로 교차 침상으로 있다면 이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긴다. 이게 스타 효과잖아요. 그죠? 스타 알만 다이트 가닛은 4조, 스타 루비는 6조, 이런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침상이 이 침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관이죠. 이렇게 파이프 같이 침상은 아주 가는 선인데 관상은 파이프 같은 좀 굵은 관 같은 게 있다. 그럴 때 이 내포물을 관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관상. 자, 그리고는 액상과 액막이 있어요. 액상과 액막. 자, 이게 액상과 액막은, 액상은 여러분들 유리에 분무기를 뿌리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붙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얘가 흘러내려서 여러 막끝이 형성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한 단면에. 그러면 이 점끝이 이루어진 것을 액상이라 하고 이런 막처럼 이루어진 게 액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액상과 액막은 생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수십만 년 전에 이 스톤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 그럼 이게 깨지잖아요. 금이 가잖아요. 이 금과 면에 기포나 액체가 들어간 거예요. 기포나 액체가. 그리고 나서 수십만 년 흘러서 빠져나올 건 빠져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액상과 액막입니다. 그래서 액상과 액막은 한 단면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면에 이렇게 쫙 붙어 있다. 왜냐하면 수십만 년 전에 충격을 받아서 금감면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내포물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액상과 액막은 한 단면에 형성이 된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무슨색 내포물과 액상, 액막을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천연석에서 일어나는 내포물은 여기에 있는 무슨색 내포물, 무슨색 결정체, 침상, 관상, 액상, 액막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찍으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합성석에서 일어나는 내포물은 대표적으로 기포예요. 기포는 점 같은 기포도 있고 동그란 기포도 있고 도너스 형태의 기포도 있고 타원형 같은 기포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점 같은 기포나 동그란 이런 형태의 기포는 천연석에서 있는 무슨색 내포물과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석을 관찰했을 때 어떤 점 같은 무언가를 관찰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천연이라면 천연에 해당되는 무색 내포물로 정하기 전에 천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내포물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천연이라면 다행스럽게도 다른 부분에 천연에 해당되는 침상이나 액상이나 액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스톤이 만일에 합성 루비라면 합성 루비의 대표적인 기포나 커브선이거든요. 그러면 커브선은 뒷면을 이렇게 딱 관찰하면 이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이 연마하면서 생긴 폴리시 라인이 아니고 커브선이라면 이 옆에 라인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커브로. 만일에 이것이 폴리시 연마하면서 생긴 라인이라면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합성 루비에서 나타나는 커브선이라면 옆에 라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관찰했는데 침상이나 액상, 액막이 없어서 혹시 이것이 기포, 합성 루비에서 나타나는 기포라면 뒷면을 관찰하면 반드시 커브선이 관찰될 거다 해서 봤더니 이것이 커브선이 있다면 이것은 기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천연석과 합성석의 대표적인 내포물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찰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천연에서 나타나는 내포물, 무슨색 내포물, 결정체, 침상, 관상, 액상, 액막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연석에서 나타나는 정벽을 적어야 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정벽이라 하면 이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스톤에서 항상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정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석명을 맞출 때 그 보석의 내포물은 조금 폭넓게 생각해서 그 보석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어를 적는 것이 내포물란이다라고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천연이니까 무슨 색 내포물 이렇게 적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스톤이 만일에 합성석의 접합석이라면 이 보석의 내포물 안에는 접합 흔적을 적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 보석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포물란은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게 이 보석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적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모스 아게이트는 항상 녹색 이끼상 내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 이끼 이렇게 또 이끼 같이 생겼어요. 나무같이 이렇게 스톤 안에 녹색 이끼. 자, 그런데 덴트리틱 아게이트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갈색 나무 형태 내포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말 그 자체로 그냥 또 이거라. 자, 근데 형태를 보면 이게 이끼인지 나무인지를 잘 몰라요. 헷갈려. 색으로 가면 색으로.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모스 아게이트고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덴트리틱 아게이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접합석 있잖아요. 접합석. 이 접합석은 페시스톤 일대의 드블릿, 이중이죠. 트리플릿, 삼중. 관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접합석일 때는 내포물 안에 아까 말씀드린 접합 흔적을 나는 봤다. 나는 접합 흔적을 봤다. 이렇게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자, 오늘 지금 정벽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정벽 나머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페이지 접합석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이 내포물 검사에 대해서 한번 더 복습하고 수업을 마칠게요. 유색 보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감별하는 주 포인트는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보석이냐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보석이냐라고 구분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색, 색이 있는 보석과 색이 없는 보석 이렇게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황색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유색 보석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하나인지 여러 개가 합쳐진 보석인지 이렇게 감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포물은 관찰을 하게 되실 때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안에 있는 내포물을 관찰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톤이 천연인지 합성인지, 그리고 천연에서 가지고 있는 정벽을 갖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내포물란을 적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보석용 현미경입니다. 눈에 가까이 되는 저반 렌즈, 그 다음에 큰 앞에 있는 대물 렌즈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보시면 배율 조절기가 있어요. 1, 1.5, 2, 2.5, 뭐 10배, 15배, 20배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조절기, 이걸 조절해서 초점을 잡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두상 조명인데, 암시야 조명, 밑에서 불 들어오는 암시야 조명은 내포물을 관찰하기 좋게끔 되어 있고, 위에서 때리는 두상 조명은 불투명한 스톤이나 투명도가 오인 불투명한 거나 특수효과, 오팔이나 진주나 캐치아이나 스타 효과 나는 스톤을 관찰할 때 용이하게 작용을 합니다. 천연에서 나타나는 내포물은 무슨 색 내포물, 결정체, 침상, 관상, 액상, 액마 이렇게 구분하고, 합성이나 인조석에서 나타나는 내포물은 기포나 특히 합성 루비에서 관찰되는 커버선 이 정도가 있고, 천연석과 합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포물이 없는 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내포물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스톤들의 정벽에 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내포물, 그 다음에 분광기 이런 순으로 계속 넘어갈게요.